이른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전북 내륙의 들녘입니다. 모내기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여기저기 들려오고 자릿한 탄내음이 아직도 어딘가 옛날 방식으로 여물을 쓰는가 추억에 잠기게 합니다. 크게 자란 섬진강이 내장산과 회문산 줄기에 가로막혀 격렬하게 하한 당구를 만들고 그렇게 마련된 대지에 선조님들이 생활의 터전을 일구었던 이래로 매일 아침의 풍경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자리하는 데 좋은 입지였고 구석기 유적과 암각화로 인해 선조들이 자리잡은 기원이 오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로에서 벗어나 있고 섬진강이 산지로 접어들면서 대지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그래서인지 임실 원천리를 지나 산지를 빠져나오는 회문리까지는 유적의 밀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구간의 초입, 강변의 마을 한가운데 거대한 석등이 있습니다. 석등의 존재감은 대단합니다. 크기도 크기거니와 고색의 창연함이 조각의 세밀함과 함께 보는 이로 하여금 압도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여기 살던 주민들도 그 위엄을 존위하여 광명석등이라 불러 가꾸었습니다. 중기사라는 남자가 뒤편에 자리했었고 얼마 전까지 용암리 석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요. 199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해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진구사라는 명문화편이 발굴되지요. 진구사는 사서에 나오는 사찰입니다. 삼국유사 흥법, 보장복로, 보덕이암 편의 기록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덕스님의 제자, 스님에게는 11명의 고명한 제자가 있었다. 정멸과 의웅 두 스님은 진구사를 세웠으며 보덕스님의 제자들이 진구사를 세웠군요. 그럼 보덕스님은 어떤 분일까요? 보덕스님이 절을 옮기다 완산주 고대산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영휘원년 경술 6월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나라가 망하였다. 지금 경복사에 비례방장이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기록에 고구려 보장왕이 도교를 따르기 시작하자 660년 6월 완산주 고대산으로 옮겨가서 살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완산주면 전주지요. 당시 백제는 불교가 중흥하여 인접한 익산에 미륵사가 창건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기이고 모악산에는 금산사가 사세를 펼치고 있을 무렵입니다. 보덕스님은 불교의 위세가 굳건했던 백제에서 사세를 이어가고자 했겠습니다. 기록에서 말하는 보덕스님의 사찰 이름은 고대산 경복사. 현재 전주 남쪽 고덕산 자락에는 경복사지가 남아있지요. 19세기 말까지 존속하던 고찰이었으나 어느 순간 폐사되어 자취를 감춥니다. 한때 열반종의 중심으로 원효와 의상에게 영향을 주어 법성종과 화엄종, 천태종, 그리고 이규보, 최치원을 비롯한 수많은 문인들의 저술에도 흔적을 남겼던 세기의 사찰은 현재 외진 절터와 경복사명 와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경복사가 세워질 무렵은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던 시기입니다. 삼국전쟁과 백제 부흥운동, 신라의 지배활동 중 하나였던 각 나라 출신 백성들을 혼합하여 거주케 한 것은 7세기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평지풍파가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보덕의 가르침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열반경입니다. 백제 유민들과 보덕국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가르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열반경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전북 곳곳에 사찰로 자리 잡았고 진구사도 그중 하나로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유민들은 사찰을 조성하는 곳에 모여 살거나 모여 있는 곳에 사찰을 조성했겠습니다. 진구사지의 발굴 결과 초축은 7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갈 수 있고 중심 사용연대는 9세기이나 이미 그 전부터 넓은 사역이 사용되고 있었지요. 고구려의 멸망이 7세기 중엽이니 시간의 흐름과 고구려인들의 옮겨감이 같은 줄기 안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사찰이 진안 마이산 금동사, 전주 모악산 대원사, 문경 사불산 대승사, 정읍 칠보산 유마사, 임실 성수산 중대사, 단양 금수산 개원사 등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위치는 대부분 전북 내륙을 망라하며
고구려인들의 정착과 멀지 않음을 생각하게 하죠. 임실은 옛 지명을 그대로 쓰는 몇 안 되는 지방 중 하나입니다. 삼국사기 잡지지리 신라의 임실군 기사를 보면 본래 백제의 군이며 이름을 그대로 쓴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거느리던 마돌현은 경도광이 마령현으로 바꾸고 현재의 진안 마령면, 거사물현도 경도광이 청웅현으로 바꾼 후 고려 때 거령현이 되었다가 현재의 장수 번안면이나 남원 보절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실은 이미 백제 때부터 격이 높은 지역으로 많은 인구와 생산력, 특히 장수가야가 자리했던 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접경으로서 신라 공략의 병참기지처럼 운영되었습니다. 백제를 복속한 신라인들은 임시로 고구려인들을 수용했던 보덕국 또한 해체하고 갈 곳을 잃어버린 고구려인들을 다시 전국에 분산해 배치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으리라 생각되는 것은 남원이지요. 삼국사기 신라분기 신문왕 4년 11월 기사는 고구려인 대문이 반란을 꾀하다가 처형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문은 신라의 고구려인 괴뢰국인 보덕국왕 안승의 조카로 장군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승이 서라불로 불려가고 보덕국이 해체되자 이에 반발하여 반란을 꾀하다가 처형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재차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진압당하지요. 이 고구려인들을 나라 남쪽의 주와 군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684년 11월이고 남원소경을 설치한 것이 685년 3월이니 고구려인들이 배치된 것은 당시 교통로의 중심이자 번화했던 임실이나 소경 설치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남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는 당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무진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으니 다른 강성한 주군에 힘을 보태지 않았을 것이라는 배경 이해가 있습니다. 즉 고구려인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었을 지역은 전북 여러 곳에 걸친 곳이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것들은 기록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보덕화상과 제자들이 세운 사찰들의 연대가 고고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것에서 시작해 신라가 만든 도시구역인 박리제 사이 일제강점기 건설된 남원역 아래 신라 발해시대 문화층이 발견되므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렇듯 진구사는 고향을 잃은 고구려인들의 거취를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적 장소이자 그네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어디선가 옮겨온 흔적이 남은 진구사지석 등은 연꽃무늬, 구름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된 정교한 걸작입니다. 받침 모서리를 장식한 꽃잎은 모조리 깨져나갔으나 지붕돌의 꽃잎으로 원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세밀한 묘사가 인상적이어서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둔중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례도 아름답고 웅장하면서도 고적하지요. 새벽에 물안개와 같이 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원 실상사나 구례 화엄사, 담양 개선사지석 등과 결이 유사하여 비견해 볼 수 있으며 모두 신라 발해 시대 남원 인근 지역이라는 것에서 많은 화두가 던져집니다. 마지막으로 비로자나불에 들려 인사를 합니다. 역시 신라 발해 시대 것으로 세월에 많은 풍파를 입었으나 지금은 잘 지어진 한옥에 모셔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색을 입혔었는지 입술에 붉은색이 남아있지요. 대자의 조각도 눈에 들어옵니다. 보살상을 보면 손상전의 모습이 무척 화려했을 것 같네요. 연꽃 속에 누워있는 사자가 재미있습니다. 진구사는 정멸과 의용에 의해 창건된 이후 선종사찰이 되었다가 고려 때에는 조계종이 됩니다. 원 간섭기에는 천태종이 되었다가 신인종으로 바뀌고 조선 태종 때에는 중신종이 됩니다. 이렇듯 사서나 금성문 등을 통해 자세한 기록이 남은 것은 큰 규모의 사찰로서 고구려에서 기원한 사찰이라는 상징성과 이를 활용하려는 수많은 권력자들에 의한 부침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요. 발굴 결과도 신라 발해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유물유구가 충실하게 드러나니 진구사가 역사에 나타났던 시기는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전북에 흩어진 고구려인들은 섬진강을 압록강처럼
요천을 대동강처럼 생각하며 보덕화상이 세웠던 평양 영탑사와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열반에 들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한때 말을 타고 내달리던 북쪽의 끝없는 평야지대를 다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겠지요. 분명한 것은 고구려의 삶을 계승한 집단이 이곳에 자리했었다는 것입니다.